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얼마 전에 모임에 나갔다가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떤 모임이든 나가기만 하면 꼭 부동산과 주식, 코인 이야기는 빠지지 않더군요. 저는 주로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입은 주로 고기를 먹는 데만 사용합니다. 저와 큰 친분이 없던 한 분이 2021년도에 실거주용 아파트를 한 채 샀고 지금은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속상해 했습니다. 그분은 그래도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분이라서 영끌족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분이 술을 한 잔 들어가자마자 열변을 또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나 그때 내가 집 이거 안 살라고 했거든? 근데 있으면 이게 집 안 사면은 사람을 병신 취급하는 거야, 세상에 이게. 그때 누가 나한테 그 집 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는 안 됐다니까? 지금 집 사지 말라고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냐고. 그때 야 병철이 너 나 집 살 때 너는 집을 팔았더라? 돈 많이 받고. 네가 친구면 나보고 집 사지 말라고 얘기해야지. 왜 너만 계속 집을 파냐고. 돈 벌게 왜 진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 마음 제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다행히 저랑 큰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화살이 저한테까지 돌아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이미 많은 곳에서 집값이 상투를 잡았다고 경고음을 내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다못해 부동산 상승에 가장 호의적이라고 볼 수 있었던 언론에서까지도 과열된 부동산 경기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계속 주기도 했었고 영끌족 주의도 계속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집 안 사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그런 펌프질도 있었고요. 같은 언론사라도 서로 상반된 전망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책임론이 이제 나중에 불거지게 되면 도망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믿을 건가 하는 겁니다. 주춤한 경기, 생산, 소비, 투자 10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그리고 투자 지표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모두 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과연 어느 정도나 어려운 걸까? 통계청 발표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5월 산업활동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시절로 경제가 가장 어렵던 바로 그때 2020년 5월 달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던 그 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한 겁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도 지난달 대비 3.1% 감소했고 연속 하락 중입니다. 설비 투자도 4.1% 줄어들어서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기타 등등 자질구레한 지표는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지금의 경제 상황이 상당한 침체기로 접어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요즘에 부동산 관련 뉴스들은 대부분 부동산 화랑이 다시 온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를 이어서 마용성 요 지역도 가격이 따라서 상승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서울 외곽 변두리 그리고 수도권까지 가격이 막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고가 갱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걸로 될 수 있죠. 이런 신고가 갱신 아파트들이 대충 어떤 것들로 예시를 언론에서 드는 건지 제가 꾸준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세대수 자체가 별로 없거나 대형 평형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초고가 아파트라서 아주 특수한 거래들 또는 지난 부동산 폭등기 이전에 거래된 이후에 7, 8년 만에 이게 처음 거래된 아파트들의 이야기들을 마치 온 동네가 다 그런 것처럼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한다고요. 물론 이런 기사에 깜빡 속는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아직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또 다른 건 미분양 아파트가 줄고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아주 고전적인 집값 띄우기 방식인데 분양 신고를 취소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의 분양이 안 되고 폭망했다 싶으면 아예 이 자체를 싹 걷어들여서 미분양 물량 자체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착시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데이터에는 기존에 잡혔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왜곡된 데이터들만 이제 짜집기를 하게 되면 아주 그럴싸한 부동산 분위기를 강제로 연출할 수 있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한 대한민국의 경기 지표들이 이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이렇게 유인해서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로 이게 딱히 불법은 아닙니다. 그냥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을 농락하면서 쉽게 돈을 버는 고전적인 방법일 뿐이죠. 물론 부비는 그런 부류를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의 전세 폭등 그리고 또 여론몰이 이 부분 제가 좀 가슴이 많이 아프긴 합니다. 올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계속 빵빵 터집니다. 총 18,000 가구나 지금 잡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요게 한 4-5천 세대 정도였는데 그에 비해서 하반기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쏟아지죠. 물론 그 중에는 둔촌주공이라는 매머드급 단지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것도 크긴 합니다만은 다른 곳도 많이 있습니다. 강동구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뭐 12,000 가구, 그리고 또 강동구의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가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되고, 송파구에도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요게 1000세대가 넘어요. 그리고 또 강북구에도 있습니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성동구에 뭐 아이파크 리버폴에 요것도 있고, 라체르보 푸르지오 서밋 여기도 거의 1000가구 가까이 됩니다. 여기는 공사비 협상이 끝났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뭐 아마 잘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쪽 서쪽에 은평구에도 있어요.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자, 이 밖에도 500세대 미만의 소형 단지들이 꽤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 일정에 따라서 이게 또 연장이 돼서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까지 조정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중간에 공사비 이슈가 한번 뻥 하고 터지면 언제든지 제2의 둔촌주공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길까? 다들 아시겠지만 입주장이 벌어집니다. 그 동네 부동산들이 이때 잘만 하면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고 2년치, 3년치, 뭐 4년치, 5년치 매출이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일단 이런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제 시작하게 되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돈을 버는 건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입주장이 아파트 매매 거래가 활발해져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매매가 본격적으로 터지는 거는 입주하고 2년차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빵빵. 자, 물론 집주인끼리 그때도 눈치 게임을 하긴 하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신축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단지든. 물론 그 중에는 원주민이 실거주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지만 어디에나 그렇듯 투자용으로 입주권을 사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지요. 결국은 전세를 맞추려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고, 또 여기에 투자로 들어온 분들은 다 잔금을 맞추기 위해서 전세 세입자를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모셔가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전세 가격 수준에서 물량이 이제 풀려버리게 되면 전세가 하락의 타격이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까지 이게 충격파가 갑니다. 이렇게 전세가 막 쏟아지게 되면요. 전세는 매매 시장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매매는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주도권이 매수자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전세는 거의 대부분 주도권이 임대인 쪽에 좀 있긴 있습니다. 수십 년간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는 선택권이라는 게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매는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고, 내가 다음에 사면 되고 뭐 이런 게 되지만, 전세는 마음에 안 들어도 어딘가에 일단 내가 거주를 해야 하는, 이게 내 가족과 생계가 걸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임차인이 구조상. 이 부분을 집주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잘 이용하고, 부동산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도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잘 이용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요즘 특히나 전세가 상승, 그리고 또 그걸 버티지 못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익명의 뉴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뉴스가 홍수처럼 터져 나오는지를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계속될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폭탄, 요런 거하고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영상 도입부에 소개한 사람, 그 사람은 집값에 상투해서 집을 산 걸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라고 투절됐습니다. 자신에게 미리 위험하다고 알려주지 않았다고 많은 원망을 주변에 하고 있지만, 어쩌면 주변에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해줬었고, 본인이 근데 안 듣고 안 믿고 그랬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을 좀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현재 미분양의 무덤이 대구인데 경기도 미분양 물량도 그에 만만치 않다. 그 숫자가 대구하고 경기도하고 미분양 물량 숫자가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경기도 미분양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 요 부분도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주신 분이 계신데 들어보면 경기도가 같은 경기도가 아니다. 수원과 뜨는 평택. 그러나 하여튼 다른 경기도 포천 등과 같은 경기도가 아니다. 지역 구분 똑바로 하시길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일단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평택부터 보면 올해 평택에 분양한 아파트가 모두 7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올해에만. 이 중에 6개가 2순위까지 받고도 다 미분양입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면 0.24대 1이에요. 1대1도 안 돼요. 자, 예를 들면은 992가구 모집하는데 청약 신청이 21건으로 끝난 아파트도 있어요. 경기도 전체 미분양 물건이 9,400건 정도라고 대략 치면 이 중에 평택의 미분양 물건이 대략 한 28% 정도 차지합니다. 대충 한 30%는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GTX C 라인이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된다는데, 그리고 삼성전자 공장도 거기 지금 막 때려 짓고 있다는데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첫 번째, 가격이 비쌉니다. 이거 가격이 비싸다고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되는 거죠. 가격만 싸다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은 사지 말라고 해도 다 달려들어서 그걸 다 삽니다. 두 번째, 지금 경제 지표가 다 하락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어쨌든 국지적인 호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분위기를 또 활활 달구긴 합니다. 이때다 싶어서 물량 밀어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네가 딱 그거예요. 한 놈만 걸려라.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밀어내기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평택에만 올 하반기에 지금 3,656가구가 지금 분양 예정이고 내년에는 거의 만세대 됩니다. 9,239가구가 분양 예정에 있어요. 앞으로도 물량 여기 계속 터져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즉 부동산 폭등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요와 공급, 요걸 갖다가 대입을 해보면 요 동네는 지금 공급이 넘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 잘 나간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수원시 팔달구 그리고 권성구 이런 데 가보면 미분양 있고 선착순 분양하고 있습니다. 자, 미분양 줄어들었다는 뉴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심심치 않게 보실 겁니다. 아마 올해 가장 강력한 공격 포인트로 요걸 잡을 겁니다. 무주택자 흔들기. 자, 미분양 땡처리하는 방법 중에 이게 전통적인 방법 중에 또 하나인데 요거에 대한 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 따로 영상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 상승을 기대하시든 아니면 부동산 하락을 기대하시든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걸 외면한다면 그 결과가 좋아질 확률은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부동산에 대한 진실을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요거 종소리 요거 꼭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